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이 홈어드밴티지가 있는 중국과의 8강 대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경기도 경기이지만 경기 이후에 중국 반응이야말로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소국이라 하기엔 땅덩이가 크고 대국이라고 하기엔 사람이 너무 옹졸하여 중국이라 부른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으나 아주 잘 맞는 말입니다. 아시안게임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 선수들에 대해 전술과 실력에 대한 물음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대한민국은 역시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표현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대회 12일차를 맞이하여 제19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현재 우리나라 선수단은 금메달 32개, 은메달 42개, 동메달 65개로 중국에 이어 종합 2위라는 훌륭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최국의 어드밴테이지를 고려하지 않아도 아시안게임에서는 늘상 1위를 차지하는 중국보다는 3위인 일본과의 경쟁이 항상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중국이 한국보다 실력이 있는 종목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인들에게 중국의 축구 실력을 말한다면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치러진 월드컵에서도 못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은 이상하게도 상대방은 알지 못하는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축구인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 중국이 공안증이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로 한국 축구의 매운맛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심지어 주최국 어드밴티지를 가졌음에도 한국 대표팀에게 처참하게 무너진 중국 대표팀 팀인데요. 포털 바이두는 중국과 한국의 축구 대결은 중국 축구 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주제이기에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8강전은 큰 관심을 끌었지만 디펜딩 챔피언 한국과 대결한 중국은 패배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는 팬들의 압도적인 환호 속에 힘차게 시작되었지만 한국 대표팀은 전면전을 펼치며 중국 대표팀의 무차별 폭격을 가했고 한국팀은 중국팀을 거의 제압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요. 경기를 실시간으로 관전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짜요 소리가 점점 안 들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여기가 경기장인지 미술관인지 모를 정도로 고요함 마저 느껴지게 만든 우리 대표팀이 압도적인 실력이었습니다. AFP 통신도 이를 아주 깔끔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중국 대표팀은 육상에서는 선전했지만 축구 대표팀은 또다시 실패했다면 한국 대표팀에 쫓겨났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자국 언론들 신화통신을 비롯한 다양한 중국 매체들은 이제는 분노를 넘고 망연자실 넘어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인 해탈 상태였는데요. 신화통신은 한국이 전반전과 후반전을 모두 주도했고 중국은 단 한 번도 슛을 성공시키지 못하였다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팀에 대한 주르제비치 감독은 우승을 자신했지만 한국은 너무 강한 팀이었다고 말한 부분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 포스터 뉴스는 한국을 상대로 기적은 없었다면서 예선을 조1위로 통과해 기세를 올렸지만 더 강력한 한국을 만나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으며 예선을 무려 21골 1실점으로 통과해 버린 한국 팀에게는 역부족이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중 우리 대표팀의 두 번째 득점 이후에 자국 골키퍼와 수비수들 간의 골성 사나운 다툼이 벌어진 것을 꼬집으며 중국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졌다고 비난했는데요. 아울러 바이두 사이트에서는 경기가 정말 참혹했던 이유는 아예 대놓고 내려서서 수비만 했음에도 허술한 수비 조직력으로 붕괴됐다는 점입니다. 이번 대회 최고의 팀인 한국과 충분한 투지는 보여주었지만 여전한 실력 차이는 극복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청년 일보는 심지어 2대0이라는 스코어가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번 패배는 심지어 아쉽지도 않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기사는 점수 차이는 크지가 않지만 양측이 발휘하는 전반적인 기술 전술적 능력은 완전히 그 수준이 다르며 느린 템포로 경기하는 데 익숙한 중국 대표팀은 맹렬한 한국팀에게 완전히
제압되었습니다. 반응 판단력, 정밀한 볼 처리 등 기술적 측면에서도 완전히 뒤처져 있었기에 이번 중국 대표팀의 패배는 아쉽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패배는 아쉽지도 않은 것은 물론 전혀 놀랍지도 않다는 것인데요. 이번 대회 전체 과정과 경기 결과를 보았을 때 중국과 한국 축구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졌다는 현실을 팬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상대 한국에는 카타르 월드컵을 경험한 선수가 4명이나 있었기에 애초부터 실력차가 컸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 중에는 방콕 아시안게임부터 시작해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중국은 한국과 4차례 맞붙었지만 4연패를 당했으며 더욱 당황스러운 점은 그중 3번의 맞대결에서는 득점도 한 점도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 축구의 격차는 아시안게임만 보더라도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인데요. 중국 축구 팬들의 반응을 보니 그들 역시도 바로 이 처참한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팀 경기를 본다는 것은 축구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달리고 아름다운 패스를 하고 화려한 드리블을 선보이는 걸 볼 수 없다는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부주의한 백패스, 실수투성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롱패스 등 상대에게 직접 건네주는 짧은 패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는 또 다음 세대의 선수들을 기다려야 되는 거 맞지? 경기 전에는 멋지고 무자비하게 경기할 것이라 자랑하더니 경기 후에는 이 얼마나 불편한 상황인가. 오늘 국경일인데 설날엔 베트남에 지더니 국경일엔 한국에 패하고 대단하다. 무슨 기적을 말하는 거야. 한국은 세계에서 싸우는 팀인데 지금 중국 대표팀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앞으로 남자 대표팀 경기 있거든. 중국 본토팀 말고 홍콩팀을 대표로 내보내자. 중국 대표팀 해체 요구가 거세게 빗발치고 있습니다. 남자 대표팀은 한 달간 석탄 채굴시켜라. 하루빨리 대표팀 해산시키고 인민들에게 해명하라. 대표팀 운영할 돈으로 차라리 개를 좀 키우는 게 낫겠다 등등 냉혹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더욱 잔혹한 현실은 2026년 월드컵 예선 첫 홈경기에서도 중국팀이 한국과 맞붙게 된다는 점이며 한국 대표팀에는 한국 최고의 선수들이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 이 월드컵 예선에서의 실력차는 더욱 참혹할 것이라는 중국 매체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국 대표팀의 패배를 두고 중국 언론들이 가장 충격을 받고 한국과의 격차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부분은 바로 이번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에이스 이강인의 존재와 대표팀 운용에 있었습니다. 바이두는 한국이 이번 중국 대표팀과의 8강 토너먼트 상황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 이강인을 벤치에 앉히고 시작한 것은 지금 중국과 한국의 축구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기사를 전한 샤오난 기자는 한국과 중국 축구의 엄청난 격차에 대해 전하면서 한국팀이 파리 생제르맹 선수와 분데스리가 선수를 벤치에 앉힐 수 있는 사치를 누리는 것을 보면 중국과 한국의 축구 인재 보유량 격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으며 중국은 이제 겸허히 한국과의 격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매체 차오뉴스는 그림 같은 프리킥을 골로 연결시킨 홍현석 선수를 주목하면서 중국과 한국 대표팀의 힘의 차이가 크다며 한국 미드필더 홍현석이 한 선수가 중국 남자 축구 아시안게임 대표팀 전체보다 더 가치 있는 선수라 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